안녕하십니까.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유석주입니다.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환의 특성과 결핵이 학교 내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2급 감염병으로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속해 있습니다. 한 가지 결핵과 관련돼서 학교 내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신고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관의 장, 즉 이제 학교장님께서 우리 학교 내에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따로 챙겨서 이제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으로 결핵균에 의해서 공기맥의 감염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 발열, 체중 감소, 피로, 객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임상소견이라든지 흉부 엑스레이 검사, 그리고 객단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보통 6개월 표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핵 환자가 되면 결국은 이제 전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교에서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이 결핵을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핵균 수는 치료 시작 이틀 내에는 20분의 1, 그 다음 12일간은 200분의 1, 즉 2주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 약제를 잘 복용을 하면 결핵균 수가 2주 이내에 거의 4,000분의 1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다 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2주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객단 검사를 통해서 원래 항상균 도말 검사가 음전이 된 것을 확인을 한다고 하면 이제 등교를 시켜도 되는 그런 등교 중지 기간의 판단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등교를 재개를 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완치가 됐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파력은 소실이 돼서 등교를 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6개월간 이 표준 치료를 완료해야만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잠복결핵 감염은 이 활동성 결핵과는 전혀 다른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임상적으로 활동성 결핵의 증거가 없이 결핵균 항원 자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면역 반응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잠복결핵 감염으로, 실제로 결핵균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중에 30명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자가 되게 됩니다. 이 잠복결핵 감염자는 평생에 걸쳐서 그 중에 한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이 발병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 면역 저하라든지 영양 부족, 기저질환, 흡연 등으로 인해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잠복결핵 감염은 투베리클린 스킨 테스트 그리고 이그라 검사라고 하는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감염자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9개월 혹은 3개월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차단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예비군 조직을 잘 구성을 해 놓으시고, 일반적으로 결핵의 유증상자라든지 아니면 능동적인 환자 발견, 즉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혹시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발견을 해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산하의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을 조직하고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감염병에 대응합니다. 아침에 약 먹었는데도 계속 기침이네. 다음 시간이 체육이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우연히
너는 여기 있어? 오늘 체육 강당에서 왔는데? 아, 선생님,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요. 감기 아직 안 나왔어?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마스크 꼼꼼하게 잘 쓰고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네, 안 그래도 오늘은 가보려고요. 감기약을 아무리 먹어도 나을 생각을 안 해서요. 그래,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보건실 가자. 선생님 부모님께 연락드릴게. 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결핵의 의심 증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을 빠르게 보건소로 안내를 해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결핵을 확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교과 담당 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의심 증상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 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수행합니다. 담임교사에게 감염병 의심 학생을 인도받은 보건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수행합니다. 행정실에서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머물렀던 공간을 환기 및 소독하여야 합니다. 네, 어머님. 우연히는 좀 괜찮은가요? 네? 결핵이요? 네, 그렇군요. 2주간 격리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학생이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고 현재 폐결핵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2주간은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괜찮은 겁니까? 네, 현재는 처방받은 약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다른 학생들도 결핵에 관련해서 가정통신문 발송해 주시고 보건선생님께서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보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사들에게 학생들 잘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핵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빠르게 결핵의 전파력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다른 학생들과의 분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주간 적절하게 약물 치료 후에 객단 검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음전된 것을 확인을 하면 등교 중지 해제를 할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교 중지가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6개월간의 그런 치료를 완결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불상사를 차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간 치료 완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빠져버릴 그런 위험성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 의심 학생이 확진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자료를 확보합니다. 행정실에서는 환기 및 소독을 지원하며 생활부장은 능동감시를 지시합니다. 교장 및 교감은 감염병의 학교 확산을 주의하며 능동감시를 지시합니다.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래, 어떻게 되어갑니까? 네, 일단 관할 보건소와 교육청에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같은 공간은 결핵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집단 생활이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시간도 길고. 일단 보건소에는 3학년 일반 학생들과 같은 층인 3학년 학생들, 교사들 최대한 범위를 거리해서 보건소의 역학조사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전파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핵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되고 접촉자 검진에서 잠복 결핵 감염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들을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 일단은 더 이상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면역력이라든지 면역력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9개월간의 그런 예방적 화학요법도 권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학부모의 그런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적절하게 협력하셔가지고 학부모의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이 접촉자 검진 혹은 잠복결핵 감염자의 추후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염병이 학급을 중심으로 확산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역학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장 및 교감은 결핵 대상자 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합니다. 교무부장, 생활부장, 행정실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해당 조치 사항을 이행합니다.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네, 우연 학생의 증상이 11월 2일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2일을 기점으로 3개월 전인 8월 2일부터 마지막으로 등교한 11월 18일까지 접촉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위가 꽤 크네요. 네, 3학년이 주로 교실에 지내긴 하지만 학교랑 공간이 워낙 밀집된 곳이기도 하고 학생들, 교사들 이동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인 저와 저희 반 아이들은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접촉자 검사는 학교에서도 시행이 되니 보건소와 상의해서 알려주시고 보건소와 함께 학생 및 학부모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내 입장에서는 결핵의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과의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 학생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방역당국에 적절하게 잘 제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담임교사는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증상을 관찰합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결핵검사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교사는 필요시 심리 지원을 실시합니다. 교장은 유행 확산에 따라 단체 활동의 제한, 단축 수업 및 자체 휴업을 검토합니다.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감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도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추가 확진은 없었어요. 우연 학생은 괜찮대요? 네, 다행히도 항결핵제를 2주 동안 꾸준히 먹고 푹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병원에서 결핵 검사 다시 진행했는데 전염력 없다고 다시 등교해도 괜찮다고 했대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2주 만에 잘 넘어가서. 하지만 6개월 투약 완료하고 완치될 때까지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럼 저도 이제 잠복 결핵 감염 학생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보건소랑 의논해 봐야 돼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커피 잘 마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자, 그래서 결핵의 유행 종료는 결핵 전문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의심 환자가 완치가 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에 유행 종료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 내 결핵 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는 해당 조치 사항을 실시합니다. 교장 및 교감, 교무부장은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을 예방 단계로 전환하고 수업 보충을 지도합니다. 선생님 반에 있었던 잠복 결핵 감염 학생 지금 괜찮나요? 네,
보건소에서 맞춤형 보건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 동의하에 치료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체 접촉자 검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보건소에서 전체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 시행하였었고, 그리고 다행히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오늘 오전에 역학조사관으로부터 결핵 발생 역학조사 종결한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련 교육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행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환기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통한 결핵 발견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잘 취해 놓으셔야 더 이상 결핵으로부터 학교가 위협받는 일들을 차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